오늘도 인생의 소중한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얼마나 오래 서 계셨습니까? 흰머리카락 한 올이 눈에 걸려 손이 먼저 염색약으로 향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옷장 앞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옷을 입으면 좀 더 젊어 보이겠지. 덜 늙어 보이겠지. 회춘, 참 달콤한 말입니다. 거울 앞에서 그 말을 속으로 되뇌지 않는 날이 요즘 며칠이나 되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공을 들여 꾸미고 나간 지하철 안에서 빈자리가 없는데도 아무도 먼저 양보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내가 그만큼 젊어 보이는구나. 잘됐다 하며 뿌듯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이 있어도 모른 척이네 하며 속이 끓어오르십니까? 이 두 감정이 동시에 밀려온다면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도 그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어른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건강해 보이려고 애를 썼더니 정작 힘들 때 아무도 몰라주더라.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젊어 보이려 했던 노력이 배려받을 자격을 스스로 지워버린 셈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병원에 갈 때 일부러 낡은 옷을 입어 깔끔하게 입고 가면 의사가 덜 봐주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들었을 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서러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런 계산을 하며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그 마음의 정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박인수 씨, 올해 72살입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30년 넘게 인쇄소를 운영하다 66세 아들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아내는 7년 전 먼저 떠났고 지금은 마포의 25평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자녀는 둘인데 큰아들은 수원에, 딸은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오지만 평소에는 카톡 메시지가 연락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노인처럼 보이지 않으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일주일에 3번 PT를 받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그것만큼은 줄이지 않습니다.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고급 등산복을 즐겨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염색을 유지합니다.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칠 때는 걸음을 조금 빠르게 합니다. 그 안에서 장기를 두고 계신 어르신들과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처럼 주변에서 늘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형님, 뒷모습만 보면 30이에요. 그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아주 많이. 그 말을 들은 날은 저녁 밥맛이 달랐습니다. 괜히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그날까지 몰랐습니다. 그날은 11월 초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은퇴한 동창들 모임인데 한 달에 한 번 강남 쪽에서 만납니다. 인수 씨에게 그 모임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달 중 자신이 가장 활기차 보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젊냐는 말을 듣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그날을 위해 새로 산 네이비 등산 재킷을 꺼냈습니다. 등산 브랜드이지만 디자인이 깔끔해서 캐주얼하게 입기도 좋은 옷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거울을 한 번 더 봤습니다. 나쁘지 않다. 지하철 2호선은 오전 10시가 지났는데도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환승역을 지나면서 승객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인수 씨는 문 쪽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호 정거장을 지나면서 왼쪽 무릎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뒤로 유독 날씨 변화에 민감해진 무릎이었습니다. 며칠 전 병원에서도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관절 연골이 많이 닳아 있어요. 오래 서 계시면 안 됩니다. PT를 받는다 해도 연골은 나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좌석 쪽으로 향했습니다. 노약 좌석 한 칸 옆 일반석에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약 좌석은 이미 다른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인수 씨는 속으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차려입고 섰으면 알아서 좀 봐야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장해 보이는데 자리 달라고 하면 좀 우습지 않나? 저 청년 눈에 내가 정말 어르신으로 보이기는 할까?
두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피로가 자존심을 서서히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새 정거장을 더 서서간 끝에 인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젊은이, 자리 좀 양보해 줄 수 있나요?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수 씨를 위아래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내렸습니다. 이어폰을 고쳐 꽂고 스마트폰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못 들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수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해야 하나, 더 크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서 있어야 하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자니 창피하고 그냥 서 있자니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말을 한번 했는데 무시를 당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그때는 정말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주변 승객 한 명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눈이 잠깐 마주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그냥 달렸습니다. 인수 씨는 손잡이를 다시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무릎보다 다른 곳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지금 어른인가 노인인가? 그 청년이 무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인수 씨의 탄탄해 보이는 체형과 새 등산복을 보고 진짜로 양보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만든 이미지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자신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약속 장소까지는 새 정거장이 더 남아 있었지만 플랫폼 벤치에 앉아 멍하니 레일을 바라봤습니다. 지하철 2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등에 굵게 솟은 힘줄, 그 아래로 옅게 내비치는 검버섯, PT로도 가릴 수 없는 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뭘 원했던 걸까? 젊어 보이고 싶었던 건지, 배려받고 싶었던 건지, 두 가지를 동시에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처음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명치 아래가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60이 넘어 헬스장을 등록하고 70이 되어도 등산복을 꺼내 입고 염색을 멈추지 않는 분들, 그분들 모두 어느 순간 비슷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과 사회적 배려를 받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허락되지 않는 건가요? 인수 씨가 플랫폼 벤치에서 느꼈던 그 감각,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양가 감정이라고 부릅니다.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욕구가 한 사람 안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젊어 보이고 싶다는 욕구와 나이에 걸맞은 사회적 배려를 받고 싶다는 욕구. 이 둘은 논리적으로 충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수 씨만의 모순이 아닙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를 자아통합대 절망의 시기로 정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며 절망으로 향하는가?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노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은 개인의 허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심리적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에릭슨의 관점에서 보면 인수 씨가 거울 앞에서 염색을 하고 PT복을 챙겨 입는 행동은 절망에 맞서는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맥락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시니어들이 젊게 꾸미는 행동을 단순한 허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서 점점 쓸모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현실 속에서 나는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눈물겨운 적응 전략이라는 시각입니다. 연령 차별이 공공연하게 존재하는 사회에서 젊어 보이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사회가 머리가 하얗고 주름진 얼굴에도 충분한 일자리와 존중을 보냈다면 그들이 굳이 불편한 슬림핏 바지를 입고 지하철에 오를 이유가 있었을까요? 경로당 앞을 걸음을 빠르게 하며 지나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니 이 양가 감정의 뿌리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연령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가 있습니다. 인수 씨는 그 구조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그는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날 지하철 안의 일이 그냥 사회의 잘못으로만 끝나도 좋을까요? 사회 구조를 바꾸는 일은 길고 더딥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지하철을 타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인수 씨입니다.
그러니 인수 씨 스스로도 무언가를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인수 씨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선물한 수첩이었습니다. 결혼 35주년 기념으로 받은 것이었는데 거의 쓰지 않아 대부분의 페이지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 질문 앞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을 찾아갔습니다. 인수 씨가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허락한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선택한 이미지와 내가 기대하는 대우, 이 둘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젊어 보이는 외모를 선택했다면 때로 그에 따른 사회적 시선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것은 불공평해 보이지만 현실입니다. 그 청년의 눈에는 인수 씨의 탄탄한 체형과 새 등산복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내 무릎 속 연골 상태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외모로 젊음을 선택했다면 배려를 요청할 때는 어른으로서의 여유를 먼저 보여야 합니다. 호통이 아니라 따뜻한 부탁이 침묵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집니다. 두 번째, 꾸밈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그 이유를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인수 씨가 PT를 받고 등산복을 입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연령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어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라면 당당합니다. 후자라면 그 에너지가 언젠가는 지칩니다. 자신을 위한 가꿈과 타인의 시선을 위한 가꿈을 구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자기 이해입니다. 세 번째, 배려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로 이끄는 것입니다. 인수 씨가 그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청년 앞에 조용히 서서 실례지만 무릎이 좀 안 좋아서요. 앉아도 될까요? 하고 먼저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어른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 그 작은 차이가 상황 전체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품격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낼 때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네 번째, 젊어 보이는 노인과 존경받는 어른은 다른 길입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품격은 외모의 젊음이 아니라 일관된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속이 꽉 찬 어른은 나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나이를 당당히 지니면서도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청년인 것과 진짜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수 씨는 그날 이후로 조금 달라졌습니다. PT는 계속 받습니다. 등산복도 여전히 입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을 탈 때는 조금 일찍 나섭니다. 뛰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스스로에게 줍니다. 자리가 필요하면 먼저 조용히 그리고 당당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해도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을 볼 때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젊어 보이는가가 아니라 오늘 나는 얼마나 나다운가.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동창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인수야,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다. 더 편안해 보여. 인수 씨는 잠깐 웃고는 말했습니다. 증명하는 걸 그만뒀더니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하루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의 시선을 위한 것입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내일 하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 배려도 받고 싶은 마음, 그 두 마음 모두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그 두 마음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살아온 시간이 담겨 있고 흰머리 한 올 한 올에 버텨온 무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으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아직 충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젊어 보이는 노인과 존경받는 어른,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걷고 계십니까? 혹은 지하철이나 일상에서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이 이 공간에서 또 다른 분의 깨달음이 됩니다. 오늘도 품위 있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